이른바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도당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적절한 돈 거래는 알았지만 공천과는 관련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파트 시장 침체 속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거나 현금까지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옥천을 배경으로 수준 높은 단편 영화가 잇따라 제작되면서 옥천의 문화 자원이 영화 소재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이른바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제기됐던 헌금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공천 헌금 논란의 당사자인 임기중 의원 역시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공천을 부탁하며 박금순 전 시의원이 건넨 2천만 원을 변재일 도당 위원장에게 전하려 했을 뿐이다. 자신은 이른바 공천 헌금의 전달자일 뿐이라는 임기중 도의원의 주장에 변 위원장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섰습니다. 시스템 공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러나 자신의 보좌관이 박 전 의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변 위원장은 임 의원이 박 전 의원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상의하려는 임 의원에게 화를 내며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임 의원 측은 오히려 이 점을 들어 자신이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변 의원의 말에 따라 실제 돈을 돌려주는 등 전달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선 시의원 출신인 임 의원의 경력을 들며 특히 선거 기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돈 거래에 왜 개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 의원이 당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돈의 성격에 대한 말도 계속 바꾸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건강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또 공장 5,630여 제곱미터와 제품 생산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지하 1층 가스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침체 속에도 청주시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업체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거나 계약자에게 현금까지 지원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에 발코니 확장비까지 3천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 단지도 지난해 분양을 시작했지만 현재 분양률은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수백만 원의 현금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고객들한테 캐시백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돌려준다. 계약을 하게 되면. 지난해 3,000세대를 넘었던 청주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현재 1,800세대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미분양 물량은 임대로 전환됐을 뿐 분양시장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양을 하더라도 강약 조절하고 분양을 문제를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하겠죠. LH가 3.3제곱미터 평균 700만 원대에 기존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한 이유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현재 청주 부동산 시장에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분양 가격을
한 6, 7년 전 수준 분양 가격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급과 맞물린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업체 간 분양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예, 충북 도민들은 충북의 대표 이미지로 국토의 중심과 청풍명월의 고장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북의 대표 도시 청주를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대표 슬로건으로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유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어지는 직지 관련 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 지정, 그리고 직지박물관과 학교 교명까지. 비록 직지 원본은 없지만 지난 2003년 직지의 날이 제정된 이후 청주의 모든 행정과 문화 행사는 직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6개의 보기를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충북 도민들은 청주를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슬로건으로 직지의 고장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에서, 연령별로는 50세 이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교육 여건 등이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청주를 상징하는 단어였던 교육의 도시도 여전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교육의 도시를 청주의 상징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선 시대 이후 청주시장들이 제시한 대표 슬로건을 선택한 응답률은 한범덕 현 청주시장의 함께 웃는 청주가 11.5%, 직전 이승훈 전 시장의 1등 경제 으뜸 청주는 9%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깨끗한 도시와 생명의 도시는 각각 11.6%와 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 도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향후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지역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 충북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충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유용입니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위원 중 6명이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장은 거버넌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을 사과하고 모든 결정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방법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불성실한 청주시 탓에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진주산업, 클랜코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혐의 등으로 클랜코 전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클랜코의 손을 들어줬으며 항소심 행정재판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자원 이야기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모두 거머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옥천인데요. 옥천을 배경으로 수준 높은 단편 영화가 제작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영관이 2개뿐인 전체 100여 석 남짓 작은 영화관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옥천을 소재로 한 특별한 단편 영화 2편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고요한 대청호, 수려한 부소다막과 보청천. 늘 봐오던 풍경을 스크린에서 보니 낯설고도 새롭습니다. 아, 옥천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고 욕심이 많이 생기네요. 막상 영화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줬으면. 옥천이 낳은 시인 정지용을 극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꿈과 현실을 넘나들기도 하고 가시가 다 녹도록 오래 뭉근하게 끓인 생선국수 한 그릇에 뜨거운 눈물로 죄책감을 씻어냅니다. 일단 누구에게나 좀 있을 법한 이제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15분 남짓 서로 다른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용기입니다. 각 지역에 담겨 있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영화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좀 옥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71개 이야기 공모작 가운데 선발된 이번 영화 제작에는 한 편당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또 외부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어떤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재단과 제작진은 이번에 만든 작품의 영화관 배급과 국내외 영화제 출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여성 팀장을 중징계했습니다. 청주문화재단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된 팀장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남성 직원을 성희롱했고 고압적인 업무 지시를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쓰레기 소각장 건축사업 수주를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의혹글을 올린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알리는 통수식이 오늘 증평 3기 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통수식을 시작으로 올해 충북 지역 3만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진학지원센터는 충북고등학교 교사 78명으로 구성된 2019학년도 충북 대입진학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3학년 부장과 담임교사, 진로상담 부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조직된 대입진학지원단은 컨설팅 지원팀, 대입전형 연구팀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2020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분석과 개발을 통해 단위학교 대입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주시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6월까지 2억 7천만 원을 들여 성화, 주중, 중앙, 덕벌, 풍광초등학교와 사천동 신한은행 사거리 등 6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호교차로 480여 곳을 조사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에는 현재 사거리 13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 여자고등학교 배구부가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2019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에서 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천여고는 오늘 결승전에서 대구여고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제천여고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75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한편 같은 대회에 출전한 제천산업고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이시종 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7대 문화권 가운데 중원 문화권에만 국립박물관이 없어 지역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등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충주시 중앙탄면 일대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